안녕하십니까. 네, 경복여고 학부학생 여러분 축하드립니다. 제가 경복여고를 담당하고 있는 김경화 선생님인데요. 제가 오늘 경복여고의 시험에 대해서 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잠깐 보시면요. 네, 저는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했고요. 서울대 의대생이 3명인 선생님입니다. 네, 일단은 경복여고는요.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. 일단 이신혜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홍익대를 갔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수시 공부를 열심히 했었었고요. 또 이 친구 말을 들어보자면은 학교에서 수시를 정말 많이 밀어준대요. 그러니까 발표 많이 해라라든가 행사 참여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생기부 쓰는 거 굉장히 많이 챙겨주는 학교고요. 아무것도 안 하는 아이가 있으면은 가만두질 않는데요. 뭐든지 해라라고 푸시를 해준다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또 한 학생은요, 경복여고를 이제 전략적으로 지원한 학생인데요. 이 친구는 수시로 역시 의대에 들어갔습니다. 이 친구도 경복여고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는 친구였고요.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강서권에서 경복여고 바로 옆에 또 마포구가 있는데요. 마포구도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수많은 의대생들을 이번에 만들어냈고요. 또 전교권에서 많이 친구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. 참고해 주시고요. 일단은 시험지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. 각 학교마다 내신이라는 게 특징이 좀 있어요. 경복여고의 특징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험지 좀 분석을 좀 제가 적었는데요. 이게 이제 작년에 2학기에 있었던 시험지입니다. 교과서가 한 과가 나왔었고요. 교과서 비중이 28.5점이니까 거의 3분의 1이 되겠죠.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있었는데 이것도 26.9 높지요. 6월 모의고사도 28점 높습니다. 그렇게 해서 굉장히 비중이 좀 잘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요. 특이한 게 있습니다. 바로 무엇일까요? 그건 바로 어휘인데요. 이 어휘책이 있어요. EBS에서 나오는 복합파워라는 그런 게 있는데 어원편이에요. 그러니까 쉽게 보시면은 능률복합 어원편 기억하시죠? 그것보다 약간 좀 어려운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거기에서 무려 16.6이 나왔는데요. 꽤 높은 거예요. 특히 이게 보시면은 서술형에도 나오기 때문에 1등급으로 가려면은 어휘가 굉장히 튼튼해야 되고요. 그 말은 학교 입학 전에 어휘가 튼튼한 친구들이 학교에 갔을 때에도 유리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. 자, 1학년 영어 시험에서 전반적 특징은요. 일단은 서술형이 보통 학교랑 비슷해요. 30점이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시간 안배란 말 나와 있는데요. 이게 뭐냐면은 자, 보이십니까? 어법이 어색한 것을 찾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. 근데 이게 객관식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모두 골라서 그리고 그걸 고쳐라까지 나오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멘붕이 오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게 어법에만 되는 게 아니라 흐름상 어색한 것과 어법상 어색한 것 섞어가지고 모두 고르라가 나오기 때문에 이 경북에서의 이게 약간 킬러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리고 비중을 보자면요. 모의고사하고 수능 어휘를 섞어봤더니 한 70%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수능 지향성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내신으로 끝이 아니라 결국 그 후에는 이제 수시를 할 때 왜 있잖아요. 수능 최저라는 게 있잖아요.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쓸 수 있게끔 학교에서 공부를 잘 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음 보시면요. 이제 네 번째 선택형이 나왔는데요. 객관식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. 선택형은요. 다른 학교랑 비슷해요. 수능형입니다. 뭐 내용 파악 문제라든가 뭐 어법 문제라든가 또는 주제 요지 등등등 해서 수능과 비슷하게 빈칸 추론도 나오고 어휘 문제 나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 파악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. 그때 지문을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내신 기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용을 다 파악한 상태에서 당연히 지문 볼 필요 없이 내용 파악 바로 풀어줘야 되겠죠. 단 하나 조심할 건 있는데요. 바로 문법이라든가 단어에서 변조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변조가 있다 없다가 큰 차이인데요. 변조가 있으면요. 영어 기본기가 중요합니다. 본인이 이제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줘야지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데요. 약간만 달라도 이건 본문에서 외웠던 거랑 다르니까 이건 틀렸겠지라고 하지만요. 문법은 그렇지가 않거든요. what을 whatever로 고쳐도 맞을 때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특히 관계사 부분 같은 거 풍부하게 또 충분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여기서 걸려들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요. 조건 영작이라는 게 있는데요. 중학생 때는
내신 때 그 서술형이 거의 안 하더라고요. 서술형을 없애버렸더라고요. 그렇지만은 고등학생이 되면요, 서술형 문제, 영작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. 뭐 관계사를 써라라는 등, 주어진 단어를 활용하라는 등 이런 조건 영작이 있습니다.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지문을 다 외우는 친구들 분명히 있지만은 양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중요한 문법이 한 두세 개 엮여 있는 것, 그리고 학교에서 그 교과서 뒤에 문법 사항이 걸려 있는 것, 그런 거 위주로 중요 문장들을 좀 찝어줘야 돼요. 그렇게 해서 선택적으로 좀 일단 중요한 거 외우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들은 좀 본인 힘으로 커버하는, 그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결론은 문법이라든가 구문에 대한 기본기가 필요하죠. 자, 다음 보시면은 역시 이제 어휘로 수렴되는데요. 어휘가 아까 16.6 정도였잖아요. 그래서 객관식도 맨 처음에 시험지 보면요, 어휘 문제가 한 4문제가 뚜루룩 나오거든요. 뭐 뜻을 틀린 걸 골라라는 거라든가 서술형에서 어휘를 쓰라라는 거,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특히 스펠링 틀리면 감점이 되기 때문에 잘 외웠어도 스펠링을 틀린다거나 또 열심히 했지만 기억이 안 난다거나 그렇게 불상사들이 많은 그런 파트입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제 또 자세하게 이제 솔루션을 제시하면서 좀 깊이 들어가 볼 텐데요. 첫 번째, 문법상이라든가 흐름상 어색한 것을 모두 찾아 고치기는요, 이게 밑줄이라도 그어져 있으면 좀 심리적으로 부담이 덜할 텐데요. 밑줄이 없는 문제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하염없이 쏟아붓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뒤에 있는 쉬운 문제를 놓칠 수도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심할 건 뭐냐면은 너무 어려울 경우에는 일단 세모해놓고 뒤에 풀어야 돼요. 그게 진짜 정말 지혜로운 건데요. 시간 내에 다 마치기 위해서는 풀 수 있는 것부터, 쉬운 것부터 먼저 풀고 나서 요 킬러 문제는 진짜 마지막에 푸는 걸로 하시고, 이걸 또 해도 점수가 다 나온다는 보장은 절대 없어요. 그러니까 꼼꼼하게 공부했던 친구들이 나중에 여기서 이제 승부를 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, 주어진 단어 활용해 영작하는 것도 일단 선생님이 찝어준 문제에서 나오면 참 좋겠지만요, 안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기본기를 잘 가지고서 잘 달라드려야 되는데, 역시 이것도 좀 뒤에 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. 다음 세 번째는요, 참 좋은 문제인데요. 이 독해라는 게 대명사라는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앞에서 쭈르륵 말한 다음에 it 또는 they로 나오는 게 있는데, 이것들이 뭘 가리키는지 물어보는 것이에요. 근데 이게 바로 전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좀 멀리 있는 걸 가리킬 때도 있거든요.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그 이해를 많이 중요시하는, 독해력을 측정하는 좋은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. 그래서 공부할 때에 가리키는 게 뭔지 좀 선생님께 물어보면서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.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의대 보낸 친구들은요, 이런 부분 항상 질문을 하러 나왔었거든요. 다음 네 번째 보면요, 고난도 단어의 스펠링 쓰기인데요. 그 쉬운 단어 안 내더라고요. 되게 어려운 단어를 다 묶어서 내고, 그리고 왜 앞에 발음이 비슷하고 뒤에 단어 발음 틀린 거 해서 약간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것들 있죠. 그런 것들을 진짜 많이 내요. 그러니까 이게 수능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신에도 낸다고 보시면 되겠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킬러라고 보시고 어휘를 정말 딸딸딸딸 외워줘야 되겠고요. 그리고 스펠링 쓰는 것에서 벗어나가지고 그 어휘 옆에 보면요, 예문이 있어요. 또 그 어휘 뒤에 가면요, 연습 문제가 있거든요. 근데 그 연습 문제에 있는 단어도 나와요. 그러니까 단어와 그 예문도 나오기 때문에 책 하나를 탈탈 털어서 공부를 많이 해줘야 되고요. 그리고 불행히도 영영풀이도 나오는데, 영영풀이는 그 책에 없어요. 책에도 없고 프린트도 안 줘요. 그러니까 생으로 본인의 힘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어를 알아도 그것의 영영풀이에 나온 그 영어를 해석 못하게 되면은 또 불행한 일이 벌어지겠죠. 그래서 결국은 항상 수렴되는 게 기본기가 좀 필요합니다. 영영풀이는 제가 또 열심히 찾아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제 실제로 시험지를 보면요,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1번 coverage, 보도, 방송 범위 맞았죠? 이 커버한다라는 게 그 방송사에서 취재하고 보도한다 그런 뜻이거든요.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고, 5번이 negligible인데요. 무시해도 좋다, 하찮다, 맞는 표현이거든요. 그래서 언뜻 보면은
쉬운 단어처럼 보이지만 내가 약간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틀린 것들을 찾아줘야 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, 이게 3.4점으로 굉장히 높은 배점인데요. 이제 어떤 단어가 있습니다. physicist가 뭘까요? 많은 친구들이 의사라고 잘못 알고 있지만은 physicist는 물리학자거든요. 그 물리학자에 대한 풀이가 나와 있어요. 쭈루루로 나와 있는데 a person engaged in general medical practice. 벌써 틀려 있죠. 그러니까 이게 의료 행위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틀린 거예요. 그래서 이 engaged in 알아야 되겠고요. 다행히 medical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보면은 이거 좀 틀렸구나라고 좀 힌트를 얻는 똘똘한 친구들도 있겠죠. 자, 그 밖에 쭉 보시면 3번이 어려운데요. spontaneous는 이제 고1들에게 좀 어려운 단어예요.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자연스러운 그런 말인데 얘를 어렵게 외웠다 할지라도 이 뒤에 풀이가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열심히 합시다. 네. 자, 다음은 밑줄 친 단어의 영영사전 풀이가 글의 문맥에서 쓰임과 발음에 연결된 것 두 개를 골라라. 이렇게 이제 그 어떤 모의고사라든가에서 단어를 밑줄을 그어 놓은 다음에 이것에 대한 영영풀이를 주는 것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비단 그 어휘책에서만 내는 게 아니라 교과서라든가 아니면 모의고사라든가 거기에 있는 주요 어휘들도 빠삭하게 외운 후에 영영풀이는 자신의 기본기와 선생님의 영영풀이 뭔가 어떤 자료 이것에 기대어 가지고 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. 자, 계속 보시면 이렇게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. 자, 이건요 어법상 문맥상 알맞은 것인데요. 그 ABC 쌍을 지어가지고 낸 건데요. 약간 문법적인 부분, 레이드 그런 거라든가 그런 부분도 끼워서 넣었기 때문에 그냥 단어만이 아니라 문법도 약간 조합해서 되어 있습니다. 자, 8번 문제인데요.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시오입니다. 이건 뭐냐면요. 바로 교과서 뒤에 가면요. 문법 사항이 있어요. 그때 가정법 과거라든가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 거기에 나온 예문들 더하기 좀 더 추가해가지고 어렵게 내신 문제인데요. 그러니까 문법을 좀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충분히 유리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. 자, 다음 문제는 어법상 어색한 거 두 개 고르기인데요. 이렇게 밑줄 그어지고 찾는 것은 굉장히 은혜로운 문제입니다. 이것은 꼭 맞춰야 되겠죠? 자, 그 다음 이건 모의고사에서 나온 건데요. 역시나 어법상 어색한 것이죠. 이렇게 그 문법을 잘 모르면요. 그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멘붕이 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예비 고1 때 문법이 좀 튼튼하게 되어 있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내신 기간에 또 선생님과 함께 그때그때 중요한 문법들을 꼼꼼하게 공부해서 해야 되겠고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조가 있기 때문에 좀 유연한 대처가 필요합니다. 자, 이건 또 한번 이제 서술형에서 나오는 이제 어휘 문제인데요. 그 객관식도 어휘로 출발하지만요. 서술형도 처음 문제부터가 어휘예요. 그래서 정말 어휘에 대해서 정말 강조가 되는 학교인데요. 보겠습니다. 여기 A가 두 개 나와 있죠. 바로 공통된 단어입니다. There was a 빈칸 plane ahead of us. 우리 앞에 이러이러한 평야가 있었다인데요. 이 예문은요. 그 어휘책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없는 경우가 한 60% 같아요.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해도 그 이상으로 뭔가 단어를 더 사전에서 찾아본다든가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. It used to be a completely 빈칸 area like a desert. 자, 무엇일까요? 이 친구가 쭉 썼는데요. 맞췄죠? desolte예요. 뭔가 황야 같은 쓸쓸한 그런 단어인데요. 쉬운 단어가 절대 아니고요. 자주 안 나오는 단어거든요. 수능에서. 그래서 좀 어려운 단어도 1학년 때부터 팍팍팍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B, C도 다 맞춰야 되겠죠. 이게 각 2점씩인데요. 총 6점짜리입니다. 자, 이건요. 교과서에서 이제 연장된 건데요. 이 경복요거는 교과서 뒤에 나와 있는 문법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좀 교과서 공부를 충실히 하게 되면은 충분히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. 이거 맞춰야 되겠죠. 자, A번, B번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. 하나는 관계사에 대한 것, 하나는 소댓 구문에 대한 것이고요. 밑에 보면은 주의사항이 있죠. 요건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요. 아래 보기에 굉장히 많은 그런 그 힌트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.
네, 또 서술형인데요. 이번엔 모의고사에서의 영작인데 이건 좀 어렵겠죠. 왜냐하면 모의고사 지문이 굉장히 많아요. 많기 때문에 이런 한 개 한 개 그 찝어서 외운다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신혜라는 학생은 사실 이런 거 거의 다 외웠었어요. 그래서 그때 그 애가 영어를 전교 1등 했었거든요. 그런 친구들은 모든 문장을 다 외우더라고요. 힘들지만 하더라고요.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저랑 열심히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. 자, 아래 보시면은 이게 think란 말이 있는데요. 여기서 이제 여기다란 말이 있어요. 여기다. 여기다는 think of ASB이기 때문에 think 하나만 봐도 think of ASB가 떠올라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다. 자, 드디어 나왔네요. 이게 이제 그 경복여고의 트레이드마크 문제인데요. 어떤 지문을 준 다음에 여기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밑줄이 없는 거예요. 학생이 그은 것이고 여기 밑줄이 한 개도 없습니다. 이 텅텅 빈 예문에서 보시면은 어법상 틀린 것과 문맥상 틀린 것을 5개를 골라라고 돼 있죠. 5개 줬으니 정말 다행이네요. 모두 고르시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밑줄이 없이 수정 전에 그 단어와 수정 후의 단어를 써야 되는 게 그 킬러 문제 중에 킬러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. 시간 안배 주의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뒤에 풀라고 했었죠. 예,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보자면요. 객관식은 수능형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문법이 어려울 수도 있다. 그리고 서술형 부분에서는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. 고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저는 화요일, 목요일 5시부터 공부를 하고요. 수능과 내신 전체를 쭉 공부하는 그런 알찬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. 특히 단어 설명 열심히 할 거고요. 단어가 잘 되어 있으면요. 경북에서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구문이라든가 문법에 대해서도 도치 같은 거, 또 부정 구문 같은 거 빠르고 정확한 피드백 주면서 시험에 대해서도 제가 직접 관리를 하겠습니다. 네, 이상으로 경복여고에 대한 그 피드백과 그 모든 수능 그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